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에 관한 뉴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코로나19 백신 승인 관련 문건 공개에 총 75년의 시한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일반인도 이상하리만큼 의아한 요구였는데요. 이 공개 연수를 화이자 측은 앞서 요청한 기간인 55년보다 20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FDA는 지난 9월 정보 자유법 및 정보 공개 청구법에 따라 의료 전문가 협회로부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사용 승인 관련 문건 공개를 청구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달 FDA의 답변은 해당 문건이 32만 9천 쪽에 이른다면서 매달 500쪽씩 총 658개월인 55년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자유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부분을 가리는 등 정리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관련 자료를 약 8개월 내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식품의약국 FDA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관련 자료를 올해 1월까지 1만 2천 쪽 제출하고 이후 매월 5만 5천 쪽씩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FDA가 법원에 요청한 제출 속도보다 100배 빠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FDA가 어느 특정 제약업체에 편중된 승인 허가를 내준 배경도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과 과연 제대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승인을 해준 것인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약 정보 공개에서 FDA가 승인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사용 승인을 해줬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최근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무용론까지 그 파문이 이를 것으로 의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FDA는 해당 문건의 분량이 총 38만 8천 쪽에 달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올해 1월 말까지 먼저 1만 2천 쪽을 제출하고 이후 매월 500쪽씩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문건 전체 공개에 총 7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판부 마크 피트먼 판사는 이번 정보 공개 청구가 FDA에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팬데믹과 모든 미국인이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보다 FDA에 더 중요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정보 공개 청구가 가장 중대한 공익적 요구라고 결론 내렸다며 즉각 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 그룹인 미국판 정보 공개 청구법인 정보자유법 FOIA에 따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하라고 FDA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화이자 측은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문건이 방대해 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정보 등을 지우는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측은 FDA가 3개월 반 만인 108일의 짧은 시간 안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며 서두르는 과정에서 검토가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예일대 공중보건대 감염병학과 하비 리시 교수, UC어바인 의대 정신의학과 에런 캐리아티 전 교수, 심장질환 전문가 피터 맥컬로 박사 등 의학 전문가, 과학자,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전문가 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따르면 화이자는 작년 5월 7일부터 정식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108일 만인 작년 8월 23일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 3종 가운데 지금까지 FDA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예방약물, 치료제가 없고 보건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위험성이 있더라도 사용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투입되는 경우만이 정식 사용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집니다. 반면 정식 사용 승인은 의약품이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잘 통제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증명할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FDA가 입증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승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사용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분량만 긴급 사용 승인 경우보다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백신의 사태 때를 보더라도 정식 사용 승인이 더 어렵다는 점은 모더나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작년 6월 1일 정식 사용 승인 신청 절차를 시작해 8월 말에야 신청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오직 승인 신청에만 총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만 4개월 이상이 지난 올해 1월까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FDA로부터 정식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돌입한 기간부터 계산하면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화이자 백신은 신청 절차 시작일자부터 승인까지 단 108일 만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초고속 정식 사용 승인이 얼마나 빨랐는지 가늠케 합니다. 공중보건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12월 FDA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제약사나 정부 정책과 무관한 과학자들이 제3자 입장에서 정식 사용 승인 과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청구서 내용의 제약사가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신이 엄격한 검토를 거쳐 통과된 것인지 공익을 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문건에 담긴 정보는 사람들과 정부가 화이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지금 이때에 꼭 필요하다. 7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FDA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정식 사용 승인 관련 문건은 이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의학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건 전체 공개에 75년을 달라고 한 FDA의 요구를 일축하고 그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공개하라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가 그룹은 투명성을 위한 큰 승리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 측 변호사 에런 시리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연방정부의 제약이 제거돼 제3자 과학자들이 백신 정책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 변호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 인정한 것처럼 백신은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지는 못하며 면역력 약화, 돌파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번 문건 공개 기간 단축 판결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DA는 이번 판결에 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FDA는 정보 공개 청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10명이며 이미 접수된 다른 안건도 있어 빠른 처리가 어려운 데다 기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문건을 꼼꼼히 한 줄 한 줄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만 내비치고 있습니다. 금년 중순 정도 되면 화이자에 왜 그렇게 빨리 백신 승인을 처리했는지 밝혀지면 백신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 오미크론의 발생을 발표했던 연구소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종말을 알린다는 발표가 있어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티브 비코 아카데미 병원 연구원들이 주도한 연구소에는 오미크론 발병이 코로나19의 급성 대유행 국면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학연구회의 지원을 받은 동연구소는 2021년 12월 연구에서 오미크론 사태 4개월 전인 2020년 5월부터 오미크론 입원 466명을 3,976명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병원 내 사망률이 4.5%로 현재 감염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증 환자 입원율도 4.3%에서 1%로 떨어졌고 입원 기간도 8.8일에서 4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병원 연구원들은 이 파동은 이전의 파동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단 몇 주 만에 델타 변종을 완전히 오미크론으로 대체했으며 개원 후 5주째부터 환자 수와 병원 입원율 모두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남아공에서 환자 수와 입원율이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되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우리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끝나는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례와
감염률과 사망률이 완전히 별개의 양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연구원들이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모리 대학의 감염병 연구원인 제니 라빈 연구원은 네이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염병의 수가 비교적 일정해져서 때때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코비드-19 병동에 있는 환자의 45%만이 산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코비드-19 병동에 있는 환자의 스냅샷을 통해 63%가 다른 병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은 없고 의료, 수술, 생식 또는 정신의학적 이유로 입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발적 코로나19 현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전에 관찰된 현상이 아니며 오미크론 감염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무증상 질병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연구원들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병동 환자의 3분의 1만이 코로나19 폐렴을 앓고 있으며 이 중 72%가 중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나머지 38%만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중환자실 입원을 필요했습니다. 이 연구는 스티브 비코 아카데미 병원 콤플렉스의 환자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연구진은 모든 공공 및 사립병원의 사례와 입원 사례가 보고되었을 때 도시 전체의 추세와 견줄 만큼 완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견하는 모습이 달라져 참가한 기자들의 많은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회견 모습을 본 기자들의 평론은 한층 차분해진 말투로 자신의 집권 시 비전을 설명했다고 전합니다. 발언 중의 말투가 갑작스럽게 격앙되는 모습이나 고개를 크게 좌우로 흔드는 특유의 행동도 거의 볼 수 없었고 9분간 회견문을 낭독할 때는 정면만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2030 세대가 특히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 문화공간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는 회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배경에는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은 벽돌 타일과 빈티지 앰프가 보이며 젊은 층이 좋아하는 레트로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공약을 설명할 때는 PPT 화면을 띄우며 회견의 전달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질의응답 순서 때는 거리감을 좁히려는 듯 연단에서 내려와 취재진 앞에 최대한 가까이 서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단점이었던 꼬리를 물듯이 대답이 길어지며 말실수까지 이어지던 발언 습관을 의식한 듯 요점 위주로 답변했습니다. 답변 시간이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취재진에게 질문 순서가 돌아갔습니다. 45분간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 질문한 기자는 총 26명이었습니다. 윤 후보 옆에는 그동안 공식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수어 통역사와 함께 서서 답변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말투가 차분해진 것은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할 때부터였습니다. 중도층을 의식해 강경한 색채를 덜어내려는 것으로 이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도 윤 후보는 최대한 정제된 자세를 보이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윤 후보의 도리도리와 고개를 끄덕거리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는 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봤더니 횟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라고 비웃던 일각에서도 점차 프로급 이상으로 빨리 변해가는 윤 후보의 행동과 정책 발표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중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은 공기 전염이 대다수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